따르릉 물어보세요. 콜센터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요원 노무사 직장갑질 119 정현철 사무국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한 정보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시작해 볼까요? 예, 노무사님 최근 회식 중 상사나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상담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성희롱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놀림,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어떤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인 행위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적인 행위를 해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립될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단순히 팀장님과 식사하는데 엄청 더러운 얘기를 하고 어떤 성적인 내용이 없다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조건들이 성립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업무 중이 아니고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꼭 회사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회사 안과 밖 어디서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식 자리나 워크숍 등에서도 훨씬 직장 내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 이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성적인 행위, 성적 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포옹 등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밀착시키고 건드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해서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적 행위들은 컴퓨터 모니터에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카톡 등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야한 농담쓰리 등을 전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적 굴욕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적 굴욕감, 무엇인가요? 굴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감을 의미합니다. 굴욕감의 판단은 피해자 관점에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내 상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거부 의사를 사실 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이라도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고충 처리 위원이 있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외부 기관과 관련해선 저도 몇 가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여성의 전화 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그런 일을 겪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회사 내부나 외부 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무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이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에는 다양한 노동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분들에게는 실적을 압박하거나 코를 닥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대표이사, 상사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도 꼭 회사 내부가 아니라 뭐 외근이라든지 출장지 또는 회식 또는 기업 행사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성립하게 되나요? 네,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지위 명령 관계가 없어도 회사 내 직급 지위 체계상 상위에 있어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이는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시 명령 행위가 있으면서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특히 근무 환경이 악화시킨다는 것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국장님, 어떤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폭력, 욕설, 그리고 사적 심부름,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감시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는 허드렛 일만 시키고 일을 주지 않는 행위, 의사결정 사항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우선은 절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직장 상사나 대표에게 알리고 인사부서가 있다면 인사부서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녹음, 동료 증언 등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나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시고 직장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에 전화나 문서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든 직장 내 성희롱이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정신질환,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변인의 진술서, 카톡, 문자, CCTV, 그리고 당하신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적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내, 외부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르릉 삼당소였습니다.